이번 시간에는 평면좌표 두 번째 개념인 선분의 중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의 중점, 중학교 때도 배우셨죠? 중학교 몇 학년 때 배우셨습니까? 예, 바로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도형의 목표는 뭐였냐면 말 그대로 도형의 관찰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형의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형의 모양이 어떻고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되고 그런 성질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도형의 관찰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도형의 목표가 뭐라고요? 예, 이 4단어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바로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그 도형의 규칙을 바로 식으로 나타내는 부분이죠. 자, 지금 배우고 있는 평면좌표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뭐다? 그죠? 점의 위치가 바로 좌표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그 길이가 주어져서 막 다양한 공식을 가지고 풀었다고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뭐냐면 점이 뭐로 주어진다면 좌표로 주어진다고 하면 점과 점 사이 거리 내는 공식으로 그 길이를 계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선분의 중점, 중학교 우리가 1학년 때 배우셨는데 원래 선분의 중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선분이 이렇게 있을 때 뭐를, 그죠? 이 길이를 딱 반으로 나누는 그런 개념이 뭐가 되냐면 중점이 된다라고 배우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가운데니까 뭐가 됐어요? 뭐 미들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민입니다. MEAN, 자, 평균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딱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보통 M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길이로 나타냈다고 하면 오늘 배울 목표는 뭐라고요? 예, 바로 좌표로 나타내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무게가 같은 두 택배 상자가 있어요. 그 모양은 다른데요. 뭐가 같다는 겁니까? 그죠? 무게가 같대요. 그런데 지렛대 양끝 A, B 지점에 두었는데요. 지렛대가 뭐를 이루게 하려면, 자, 평형을 이루게 하려면 받침점 P는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두어야 될까요? 무게가 같기 때문에 딱 가운데 둘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 개념이 바로 중학교 때 배웠던 뭐다? 중점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자, 그 선분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선분의 길이가 딱 반이 되게 하는 그 점을 뭐라 부른다? 중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평면좌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냈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디 위에, 그죠?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을 한번 살펴보셨고요. 하나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을 살펴보셨는데, 수직선 위라고 하는 것은 가로 수직선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왼쪽만 구분하시면 되고, 세로 수직선은 위아래만 구분하면 되기 때문에 수 몇 개로 나타낸다? 한 개로만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가 됩니다. 자, 몇 차원? 1차원. 자, 근데 좌표 평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무슨 쌍? 순서쌍. 그래서 x, y로 나타나기 때문에 2D. 자, 2차원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결론 이겁니다. 자, 중점에 뭐를 구해보자? 좌표를 구해보자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자, 첫 번째 약속은 뭐가 되냐면, 자, x2가 만약 x1보다 더 크다라고 잡습니다. 자, 그럼 a가 x1이 되고요, b가 x2가 됩니다. 자,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중점은 어디에 있게 되느냐? 당연히 그 두 개의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x2가 x1보다 큰데 가운데 뭐를 집어넣었어요? 자, x를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am하고 bm의 길이가 어떻다? 우리가 같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구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AM 길이. 자, 우리가 보통은 앞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 내는 공식에서는요, 절대값을 씌워주셨는데, 길이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주시면 됩니다. 즉, 오른쪽에 있는 것에서 왼쪽을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AM은 뭐가 되냐면, x-x1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BM은 뭐가 되느냐? x2에서 x를 빼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x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x가 2항이 되면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x1이 2항이 되면 x1 더하기 x2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자, x는 뭐다? 2분의 x1 더하기 x2. 이거서 많이 본 건데. 자, 제가 중점을 설명해 드리면서 m이 미들도 되지만 뭐다? 평균의 뭐죠? 민의 첫 글자인 m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개념이죠? 평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평균 값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여기 있는 중점이 된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평균하고 다른 점은 일반적인 평균은 뭐가 되냐면 주어진 수가 다 양수일 때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건데요. 그래서 좌표는 음수가 나와도 관계가 없지요. 네, 그래도 두 개의 좌표를 대해서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x1이 만약에 더 크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가 x1이 되고 여기가 x2가 되더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요, 공식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도형에서 공식이 중요한 이유는 꼭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내지 않더라도 그 공식은 그 좌표의 그 위치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 공식을 바로 사용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을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뭐다? 하나로 통일됩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에 두 점이 있어요. 자, A가 마이너스 1이고요. 자, B가 얼마다? 3입니다. 이걸 2는 3분의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자, 구해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하죠? 자, 좌표를 뭐 해라? 자, 더해서 뭐로 나누라? 2로 나누라. 자, 그럼 2분의 2니까 얼마다? 1입니다. 그래서 이 중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문제 4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직선 위에 두 점이 있습니다. A가 2가 되고 B가 마이너스 8인데요. 자, 요걸 1은 3분의 2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중점의 좌표는 M이라고 할까요? 예, 자, 그럼 이거 중점을, 자, 그러면 2분의 어떻게 되겠어요? 2하고요. 마이너스 8을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답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마이너스 6이 돼서 답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점을 구하는 그러니까 공식을 기억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좌표 더해서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수직선이 가지고 어디 위에, 그죠? 좌표 평면 위에 있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와 B가 있습니다. 이걸 연결한 건데요. 자, 이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게 있어요. 자, 바로 뭐다? 자, 평행선 사이에 있는 선분의 길이입니다. 이게 어느 부분에서 나왔었냐면 닮음이란 부분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평행선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요 선분의 길이 사이 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B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삼각형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다가 자, 우리가 BC하고 평행한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줘요.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요 삼각형과 큰 삼각형 뭐하다? 닮게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AD 대 뭐다? AB는 A 대 뭐다? AC도 성립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AD 대 DB는 뭐다? A 대 EC도 성립한다라고 배우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B가 생겨요. 자, 그래서 평행선이 있다라고 어떻게 되냐면 이 평행선 사이에 우리가 잘려진 이 선분 길이도 항상 뭐가 생긴다? B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닮은 B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닮은 B에서 나온 B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하면 그 앞에서 수직선이하고 다르죠. 좌표 평면에서 항상 무슨 쌍으로 나오게 돼 있다? 우리가 순서쌍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자, 하면은 자, 이때는 좌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다? X축에 가까운 거리, 자, Y축에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항상 수선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뭘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X축하고 평행의 선을 그어버리면 여기 있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나오냐면 바로 무슨 삼각형? 네,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 자, 그래서 이 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딱 점이 있습니다. 무슨 점? 자, 중점이 하나가 있죠. 그러면 이 중점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중점하고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칠했던 우리가 노란색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파란색 삼각형은 뭐가 된다? 네, 바로 뭐가 됩니까? 네, 닮음이 되는 거죠. 자, 닮음이 몇 대 몇? 네, 바로 1대 2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길이가 딱 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때는 우리가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결론은 뭐가 되냐면 요게 1대1이면요. 자, 뭐가 돼요? 얘도 뭐다? 1대1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 있는 X 좌표끼리의 중점을 잡아주는 것이 포인트가 되고요. 자, Y도 어떻게 될까요? 자, Y도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다?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럼 이때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삼각형 하나 보이시죠? 예, 요거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뭘 볼 거냐면 뭐 다른 색으로 하나 칠해 볼게요. 다른 색깔은 뭐 이런 색깔을 할까요? 자, 그럼 요렇게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칠했던 초록색하고요, 방금 칠한 보라색은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뭐다? 닮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닮은 B는 역시 몇 대 몇이다? 1대 2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길이가 1, 1로 같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1대 1로 같아지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
자, 뭐는 뭐끼리, 그죠? y는 y 좌표끼리 뭐 하면 된다? 중점을 구하시면 되고, 자, 그 x 좌표는 x 좌표끼리 뭘 구하시면 되냐면 중점을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원이 하나 높아진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수직선에선 방향이 하나였고, 그리고 좌표평면에선 방향이 몇 방향이다? 두 방향인데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을 구해주시면 되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방법 아까 그림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x좌표는 뭐끼리 x좌표끼리 우리가 중점을 구하시고요. y좌표는 뭐끼리 y좌표끼리 중점을 구해주신다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럼 스스로 확인하기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 좌표평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x좌표는 뭐끼리 그죠? x좌표끼리 계산하시고요. y좌표는 뭐다? y좌표끼리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x좌표끼리 더합니다. 1-2를 7을 2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럼 얼마? 자, 그죠? 4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4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y좌표 볼게요. 하나는 1이고요. 하나는 뭐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더하면 얼마다? 0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얼마가 되냐면 0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중점의 좌표는 얼마다? 4,0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문제 5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와 B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중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돼 있는 거 맞죠? 근데 제가 대충 그었는데요. 자, 결론은 뭐가 되냐면 원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하고 4이 딱 가운데 있는 점. 맞나요? 자, 그리고 뭐다? 1하고 3이 딱 가운데 있는 점이 바로 여기 있는 중점의 좌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A가 마이너스 2,3이고요. 자, 그 다음 B가 뭐가 된다? 4,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중점의 좌표는 불러볼까요? 자, X좌표, 자, 마이너스 2하고 4를 더해서 2로 나눠주시고요. 자, Y좌표 3하고 2를 더해서 2로 나눠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자, 바로 2분의 2니까 얼마다? 1이고요. 2분의 4니까 얼마다?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점의 좌표는 얼마다? 1,2가 됩니다. 자, 사실은 중점 말고도 우리가 내분점과 외분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도 있는데요. 여기는 중점의 개념에서 좀 발전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 기본 수학 교과서에서는 여기 중점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와 다른 점은 뭐냐면 중학교 때 그냥 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점 연결하면 선이 생긴다 이렇게만 했는데 이제는 점이 뭐로 주어진다면 좌표로 주어진다면 뭐가 가능하다? 계산이 가능해서 바로 선분의 길이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단원의 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은 크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존재하지요. 그래서 그 위치를 뭐라 불렀다? 좌표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이 나오면요 반드시 뭐다? 좌표로 나타내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